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이제야 자료 올리네요. 어저께 올리기로 했던 거 제가 바빠가지고 엑셀 작업을 못 해가지고 좀 늦게 올렸으니까 양해 바래요. 어저께 올렸어야 되는데 예고편만 하고서 그날 밤에 못 올리고 오늘 올립니다. 네, 그래도 엑셀 하느라고 데이터를 막 취합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자, 곧장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본편의 제목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마이너스 20% 주장은 실제 마이너스 52%의 폭락이다. 방송 중에 엑셀로 시연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곧장 넘어갑니다. 이제 원래 이거 방송하기 전에 예고편이 이거였죠. 한국은행 집값 20% 하락.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슈퍼님 우리 댓글에 달려주신 그 글에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그래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댓글 몇 개를 읽어보면 한국은행이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뭐 갑자기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뭐 소비가 얼마나 줄고 뭐 어떤 파장이 있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금리 올리기 위한 밑밥 깔기다 뭐 그런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거잖아요. 유주택자라면 손해를 안 봐야 될 것 같고 또 무주택 포지션이라면 이제 매수 시점을 잘 찾아야겠고 싸게 샀다고 샀는데 10% 하락했을 때 샀는데 30% 하락하면 20%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겠죠. 댓글에 엘리언님 사람들이 진짜 20% 떨어진 줄 알아요. 2013년처럼 50% 이상 빠질 텐데요. 그렇게 있나요? 그리고 회원님이 요즘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송님께서는 100% 올라서 50% 떨어지면 본전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0% 오르면 100% 떨어야지 본전 아닌가?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 그러면 100% 오른 거죠. 그러면 10억짜리가 반토막 났어. 그럼 50% 떨어진 거죠. 그럼 5억 됐어. 본전이네 진짜? 아, 맞구나. 진짜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순간적으로 보면 100% 올라가지고 50% 떨어지면 그래도 50%는 먹었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JJ님은 너무 웃긴 거 빚내서 집 산 것들이 빚으로 집 산 것들이 마이너스 20%를 우습게 본다는 거. 억 단위 20% 체감이 없나 봐요. 물론 20%로 끝날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20억짜리면 4억 날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면 거기서 끝날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거 예, 리차드님께서 서프라임 때 주택가격 지수로는 10% 내에 빠졌지만 실제 미시적으로는 최대 50%까지는 곳도 많았죠. 100% 올랐는데 20% 빠지는 게 뭔 대수냐는 댓글은 주택가격 지수를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라고 봅니다. 20% 떨어진다는 것은 대폭락이라고 봐야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아파트가 20%가 아니라 주택이 20%라는 얘기는 아파트, 빌라, 단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악마의 디테일이 있는 거야 또. 하는 보고서는 9711님 한국은행 보고서는 전국 집값 통계상 20% 하락이고요. 개별 아파트 진짜 잘 지적하셨어요. 여기서는 전국 집값이에요. 그리고 서울 집값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를 보면 개별 아파트는 50% 이상 하락입니다. IMF 때 전국 17% 하락 시 개별 아파트는 40% 넘게 하락했어요. 서울 아파트는 60% 하락한 것도 많아요. 오른 건 200%고 하락 시 20% 떨어지면 그게 떨어진 거냐? 이건 개별 아파트랑 전국 집값 통계를 섞어서 보는 멍청한 비교입니다. 진짜 이 멍청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 우리 엘리엇 TV 구독자분들은 진짜 똑똑하신 분들 진짜 많어. 제가 댓글로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방송 올려야 되는데 뭐 뉴스거리도 없고 뭐거리도 없는데 댓글에 딱 뭘 달려주면 그 중에서 올리는 것도 제가 많아요. 테이크다운님 나도 제보하고 싶다. 할 건 없고 지금 편의점 콜라 1+1입니다. 지금 그 한국은행 저기 제 남편 그 제보한 거 그글에 보고 자기도 제보하고 싶다고. 이분은 그래도 방송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출연하고 싶다. 이게 무슨 공중파나 무슨 종편도 아닌데 이 엘리엇 TV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껴넣은 거예요. 지금 편의점 콜라 1+1 여러분도 아주 특종 제보입니다. 여러분도 빨리 가서 콜라 사서 드세요. 전준상님 엘리엇 TV 채널에 브레인들이 다 모이시는군요. 요새 엘리엇 TV 보는 재미 삽니다. 맞아요. 이 댓글 보면 진짜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 김종갑,
그다음에 저기 그 쇼킹 부동산, 그다음에 또 상승론자 중에 아포유, 미풍 선생, 무슨 이런 데 가면 서로 댓글로 싸우고 난리고 막, 그다음에 정부 험담하고 막 이런 것들만 많지 생산적이지 않은데, 우리 이 엘리어 TV의 댓글은 진짜 생산적인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생산적이에요. 지금 편의점에서 콜라 1+1 이것보다 생산적인 거 있어요? 콜라를 하나 공짜로 얻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요 PDF를 다운 받아 가지고 요 문장을 봤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는 거, 요거를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보세요. 여기서 보여. 실질 주택 가격의 역사적 최대 하락폭을 가지고 계산한 게 최대 마이너스 20%래요. 대충 맞아요. 근데 저기서 잘 보세요. 그 여기서 주택 가격, 여기서 뭐랬냐, 이제 각주를 볼게요. 각주를 볼게요. 각주를 보자. 밑에 쫙 각주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보세요. 주택 가격은 KB 주택 매매 가격 지수예요. 자, 잘 보세요. KB예요. 왜냐면 IMF 때는 감정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위탁 조사 기관이었던 그 당시에 주택은행이죠. 그 당시도 주택은행이었나? 국민은행으로 바뀐 게 그 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엔 주택은행이었어요. 주택을 전담하라고 주택 KB였어요. 주택복권 됐잖아. 자, KB 주택 가격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서울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고 주택이에요. 서울 아니고 전국이에요. 즉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활용했어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랑은 엄청난 차이야. 전국 주택이랑 서울 주택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전국 주택이랑 그러니까 서울 주택이랑 서울 아파트랑 또 차이가 많이 나. 어쨌든 그다음에 실질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 매매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격 외환위기 당시 98년 2, 3분기 전년 대비 약 17.7% 하락해서 전체 시계열, 즉 34년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전년 동월비 값으로는 IMF 때래요. 맞아요. 자,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 차트를 안 보고 이것만 홀딱 넘어가면 사상 최악으로 빠지면 20% 빠지면 땡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자, 차트를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업데이트를 못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그러느라고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점심밥 먹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어저께 올린다고 그래놓고 아마 기다렸던 분들도 아마 3명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뷰가 한 5, 6천 건 이상은 보셨는데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고편 보고서 본편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서 올리니까 용서하시고, 약간 애타는 마음, 이미 여러분들은 엘리엇의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는 거. 허허허. 자, 차트인데 그 KB 데이터예요. KB 데이터인데 제가 여기서 글씨 색깔을 잘못해 놨네. 요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 파란 거는 전국 주택이에요. 전국 아파트 아니에요. 서울 주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넓은 전국 주택. 거기는 서울 아파트도 들어갔죠. 또 전화 오네. 문자도 오고. 자, 이걸 물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년 동월비, 즉 1년 전에 비해서 등락률을 따지는 거니까 제가 전년 동월비로 또 그 보조축에다 쫙 했어요. 얘가 0%예요. 0%. 일단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전국 주택만 했으니까 저도 전국 주택을 먼저 할게요. 파란 게 전국 주택이라 했어요. 그 명목 지수는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물가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년 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하니까 전년 동월비를 계속 계산한 거예요. 34년 동안에 1986년부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모든 구간을 조사를 한 거야. 그럴 때 가장 낮은 게 파란 걸 보세요. 파란 거. 여기가 가장 낮죠. 여기 보세요. 요것보다 얘가 좀 더 낮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7%라는 거예요. 17.7%, 약 18%예요. 이거는 전국 주택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만 따로 했더니 마이너스 22.69예요. 한 5% 정도 더 빠졌죠? 차이가. 근데 여기서는 서프라임 때는요 엄청 심했어. 서울 아파트는 엄청 폭락했는데 전국 주택은 별로 안 빠졌어.
왜? 이때 4대강 혁신도시 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다고요. 기억나세요? 서울 아파트 폭락할 때 전국 아파트나 서울만 빼놓고는 엄청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 전국 주택이 보합으로 나오지. 몇 년 동안 보합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가 반토막 이상이 엄청 많이 났어요. 서프라임 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만. 그것도 똘똘한 놈들, 음마, 도곡 렉스, 음마, 목동, 주공, 잠실주공, 이런 아파트만 얘기하면 너 왜 재건축만 갖고 얘기하냐. 그런데 신축, 도곡 렉슬이 당시에 1년차 신축이었거든요. 1년차 신축인 도곡 렉슬도 42%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축, 구축 구분 없이 빠졌다니까, 그 당시에. 노도강은 좀 올랐어.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 비교하면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KB나 감정이나 별로 안 빠졌대. 엄청 빠졌는데 개별 아파트를 제가 갖고 오면 연대 눈이 확 뜨이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IMF 때만 따지는 거니까 IMF 때로 돌아가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는 요거 이게 마이너스 17.7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전,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거야. 1년 동안 이렇게 빠진 거야. 1년 동안 진짜 많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20%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빠졌다 하니까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회원님께서 딱 아주 정확히 써주셨어요. 보세요. 엘리언님, 사람들이 진짜 20% 떨어진 줄 알고 있어요. 2014년처럼 50% 이상 빠질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방송해 주세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럼 저는 또 깨갱깽하고 또 방송하잖아요. 얼마나 착해 진짜. 자, 보셨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좀 이따 엑셀 할 거예요. 엑셀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고 하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몇 년 빠졌나요? 거의 8년 가까이 빠졌죠? 8년 빠졌잖아요. 7년 넘게 빠졌다고. 근데 1년만, 마지막에 1년만 딱 잘라가지고 이때 20% 빠진 걸 갖고만 한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때 빠진 거 20% 빠졌는데 앞으로 20% 순간적으로 한 1년 동안 20% 빠지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뭐 소비가 4% 줄고 뭐가 줄고 있는데 은행 건전성은 문제 없고 큰 타격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니다. 그래서 금리 올려도 된다. 이제 이거거든. 저도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금리 올리려고 아파트 폭락하고 무슨 경제가 폭락하고 그래도 우리가 치명적이진 않다. 과거에 최대 하락이었던 IMF 때 20%를 보니까 4% 정도 소비 위축되는 거 좀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아파트가 폭락하고 그래도 걱정할 거 아니다. 원래 그 속셈이에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악으로 20% 빠진대. 생각해보니까 야, 100% 200% 올랐는데 20% 빠진 게 뭐 대수냐? 지금 그렇게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분들 제가 그걸 캡처해서 올리면 그분들 꼭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편 회원님 같은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다는 거, 20% 하락 아니다. 진짜 50% 빠진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차트를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빠진 게 1년만 빠졌나요? 요거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다고. 누군가는 91년 3월달, 4월달에, 5월달에 막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산 사람이야 20% 빠지는 거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한 6년 빠지고 나서 1년 더 빠져. 이때 죽는 거라니까. 물론 이때 벌써 넉다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좀 더 등락이 심해서 마이너스 21.3, 마이너스 22.7이에요. 그러니까 요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거 다시요. 죄송.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최대 20%라고 했죠. 지금 여기는 계산한 거는 여기 17.7이라고 나왔잖아요. 17.7 하락한다. 전체 시계열 중에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최대 20% 정도 하락한다는 걸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IMF 때를, 그러니까 서프라임을 기준으로 하면요, 전국 주택이 20% 빠지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똘똘한 놈들은요 70% 빠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 지금부터 KBS 아니 한국은행에서 했던 요 1년 동안 빠진 거, 요거랑, 그러니까 요거 빠진 거랑 여기서부터 빠진 거를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만 갖고 따지면 어떡하냐고. 여기서부터 물려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20% 빠진 거는 그 사람은 50% 60% 빠지는 건데,
그것도 전국 주택이,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제가 엑셀을 합니다. 엑셀. 자 엑셀 표를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국 주택으로 계산한 거예요. 전국 주택으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1년만 이거는 8년 전체 구간. 이거는 서울 아파트 1년만 서울 아파트 전체 구간. 근데 나중에 서프라임 때는 더 심했어요. 그 전국과 서울의 그 차이가. 자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미리 제가 여기다가 수치는 다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주택, 그러니까 전국 주택, 요거는 CPI, 요거는 서울 아파트, 요건 CPI, 요거는 1년, 요거는 한 7년. 자 계산합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 마우스 잘 따라가세요. 제가 엑셀 일부러 여기 계산했다가 다 지운 거예요. 계산하려고요. 자 일단 97년 11월 고점,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최저점, 이게 최저점이거든요. 98년 11월 IMF 때의 마지막 국면 아니에요. 진짜 제일 박살나고 그럴 때 주가도 막 300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 지수가, KB 주택 가격 지수가 53.96이었고 CPI가 60.67이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46.9로 하락하고, 물가는 한 4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당연히 물가는 IMF 때는 더 올랐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 주택 가격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전국 주택을 나누기를 물가로 나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요. 100 하면 88.93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걸 카피 떠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앞에 거 나누기잖아. 이렇게 됐잖아요. 72.4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하락하지만, 그러니까 명목 지수죠. 명목 주택 가격 지수 하락하지만 실질 주택 가격 지수는 더 하락한다. 왜?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자 그럼 계산할게요. 자 이거는 얘 나누기 얘 한 다음에 빼기 1 하면은 상승률이 나오겠죠? 13.1% 빠졌어요.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13% 빠졌어요. 자 이거는 또 카피 떠갖고 얘한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물가 지수는 얼마큼 올랐나? 자 올랐더니 6.8% 올랐어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또는 얘를 또 나누면 돼. 똑같이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18.6%. 자 아까 근데 한국은행 그 각주에는 마이너스 17.7로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저는 월 단위로 계산한 거, 아주 세밀하게 계산한 거고, 그 한국은행에서는 분기 단위로 한 거예요. 1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작년도 2분기와 이번 2분기, 작년도 3분기와 이번 3분기 이렇게 분기당 계산하니까 그 최저점은 아닐 거라고 월요일. 그래서 17.7이나 18.6이나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요건 1년이잖아. 1년 전년 동월비. 그러지 말고 91년 4월 노태우 그 일기 신도시 때문에 꼭지치고서 빠질 때, 이때 일본도 같이 상투 쳤어요. 잃어버린 그 20년 시작된 때. 그리고 IMF 때 바닥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이걸 또 그대로 카피 떠서 붙일게요. 카피 떠서 붙이면 1년 동안은 13% 빠졌지만 전체로는 21% 빠졌구나. 그럼 물가는 6.8% 오른 거지만 실제로는 더 올랐겠네. 왜? 이거는 1년 동안 오른 거고 이거는 한 7년 올라야 되니까 47%. 우와, 물가가 엄청 올랐네. 왜 그래요? 여러분들 환율이 700원, 800원에서 1,500원 갔잖아요. 월중에 비쌀 때 2,000원까지 갔었어. 그리고 물가, 석유가 다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또 요거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실질 주택 지수가 나올 거냐? 136포인트야. 근데 얘는 몇 포인트야? 72포인트야. 엄청 빠졌네. 그리고 또 카피 떠서 붙이면 되겠죠? 카피 갖다 붙일게요. 47.1%. 아, 주택 가격은 1년만 보면 18.6% 빠졌지만 그 전체 구간을 보면 47.1%. 이건 주택이에요. 서울 아파트도 아니고 전국 주택이야. 전국 아파트도 이렇게는 안 빠져. 전국 아파트도 이거보다 좀 더 빠졌겠다. 그러면요, 서울 아파트는 엄청났어요. 실질 그 일단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볼게요. 이건 서울 아파트 지수고, 이건 물가 지수예요. 또 똑같이 실질 아파트 지수를 만들게요. 그러면 요것도 카피 떠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 붙일게요. 붙이니까 53.95포인트야. 근데 1년 후에 41.53%로 떨어졌어. 포인트로. 그러면 또 이거 카피 떠서 붙일게요. 자, 아파트 하락률 17.8%. 아, 그러니까 주택보다는 더 빠졌네. 그쵸? 근데 물가는 똑같지. 물가는 6.8이나 6.8이나 똑같아요. 이제 얘가 분모예요. 자, 그러면 얘 또 나눠볼까? 얼마만큼 빠졌을까? 보니까 23%. 아, 전국 실질 주택가격 지수가 18.6% 빠질 때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는 23% 빠졌구나.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 마이너스 20%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 18.6%랑 마이너스 23%랑 중간쯤 약 20%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얘도 해야죠. 서울 아파트
7년 동안 얼만큼 빠졌나? 26% 빠졌대요. 아, 전국 주택이 21% 빠질 때 서울 아파트는 26% 빠졌어요. 이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 전체예요. 똘똘한 놈들은 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은. 자, 물가는 얼마큼 더 올랐을까? 47%. 똑같지, 이건 똑같지. 자, 그러면 또 지수를 만들어야죠. 자, 지수를 딱 여기다 카피터서 붙일게요. 83.5포인트야. 그게 7년 후에 41.53% 떨었어. 눈으로 봐도 반토막이네. 눈으로 봐도. 대충 해갖고 또 카피 떠서 얼마나 빠졌을까? 딱 보니까 50.3%예요. 봤죠? 즉, 한국은행에서 1년 단위의 전년동업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20%라고 한 거는, 그 하락 구간을 다 따져보면 50%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계산은 안 하겠지만, 이거는 서울 아파트 전체란 말이에요. 갭이 그 호가 중심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보통 50% 60% 이렇게 빠지는데 물가로 계산하면 70% 80%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 사이에 이자도 내고 물가도 오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출도 받아갖고 하니까 그 아파트값 하락한 것만 손해가 아니라 이자도 손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들어간 거죠. 자,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이 표는 그 엑셀은 안 올려드리고 그냥 캡처한 거는, 자, 카피 떴어요. 캡처한 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 차트랑 같이 한번 다운받아서 상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보고서 그것만 보면 단순하게 아이고 20% 애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20% 떨어지는 줄 알아요. 이 말 듣고서 저도 진짜네, 그러겠네 그래갖고, 야 100% 200% 올랐는데 20% 대수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5억에 사갖고 10억 됐다가 다시 5억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본전이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는 누군가 10억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억으로 떨어져 봐. 그럼 그 사람은요 7억 6억 하기 전에 이미 아웃된다니까. 반대면이 나간다고요. 왜? 중간에 대출이 껴있잖아 그 사람들. 거기다 연끌까지 했으면 큰일이지. 우리 회원님께서 댓글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고 정보도 해주시고 속보도 해주시고, 제가 다 그렇게 방송에 반영을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회원님, 송님, JJ님, 그 다음에 리차드님, 펑크 971님, 이런 정보 진짜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제 방송보다 댓글들을 많이 보세요. 진짜 좋은 댓글들 많아요. 가끔 가다가 뭐 티격태격 싸우는 것도 있지만 뭐 애들 클 때는 다 싸우고 그런 거예요. 특히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 나도 제보하고 싶다 할 건 없고 지금 편의점 콜라 1+1입니다. 진짜 테이크다운님 진짜 기분이 다운되네 진짜. 보세요, 여기 전준상님 딱 나오잖아요. 엘리엇 TV 채널에 브레인들이 다 모인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브레인이란 얘기예요. 전준상님도 브레인 맞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국은행 집값 20% 하락한 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 디테일을 오늘 이제 예고편에 이어서 오늘 본편을 방송했습니다. 한국은행 마이너스 20% 주장은 실제 마이너스 50% 폭락이다. 실제로 그 7년 동안 물가지수로 감안한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거는 70% 80%도 빠졌을 거라고, IMF 때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고 털린 사람이 문제지. 지금까지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그때 이후에 뭐 한 7, 8배 올랐지. 근데 그렇게 버티지 못하게 하고 은행이 경매시켜버리잖아요. 자, 엑셀 보셨죠? 진짜 방송 중에 이런 엑셀 하는 사람 진짜 어디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일본, 미국, 지구상에도 없고, 은하계, 태양계 아무도 없다 그랬죠? 유일하게 안드로메다에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로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엑셀을 시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요, 엑셀 이런 거 시연 자주 해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음악 들었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